네, 이 시간은 포항 CBS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동해안 지역 소나무 재선충 심각하다는 소식 좀 살펴보겠는데요. 김대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예. 자, 올 들어 경북도 내 재선충 피해 면적이 1000헥타르를 넘고 있다고 하죠. 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선충 피해를 입은 소나무류는 11만 3천여 그루입니다. 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136헥타르에 달합니다. 피해가 심한 곳은 포항과 경주, 영덕 등 주로 동해안 지역입니다. 포항의 경우 호미곶면 일대가 가장 심각하고 송이 생산지인 기계면 일대 등에도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포항은 한때 재선충 극심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적극적인 방제로 소나무 재선충 박멸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다시 빠른 속도로 감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피해 면적이 축구장 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녹색 연합이 최근에 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또 진행했다고 해요. 네, 녹색연암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감염 정도가 가장 심각한 곳은 경북 포항에서 경주, 울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감염 벨트로 확인됐습니다. 예. 특히 경주의 세계유산과 국립공원, 안동의 문화재 보호구역에도 붉게 물든 소나무들이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남양주, 양평, 가평, 춘천 등과 중앙선 철도 청량리에서 서원주 구간에도 재선충병에 걸려 붉게 타들어가는 듯 죽어가는 소나무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현재 상황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 2014년 상황을 능가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동해안 감염 벨트 포항, 경주, 울산, 부산까지 이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쉽게 저 감염된 소나무들을 볼 수 있다고 하죠. 네, 이곳은 동해안을 이동하면서 보면 도로와 시가지에서 쉽게 재선충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감염이 길고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의 경우에는 해안선은 물론 내륙의 산지까지 소나무가 단풍 든 것처럼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산속에 들어가면 지난 겨울에 조사한 감염목을 그대로 내버려둔 것도 곳곳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포항을 좀 살펴보죠. 포항의 경우는 호미곶 지역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출 관광지가 있는 호미곶 일대의 산은 재선충에 감염돼 고사 직전의 소나무가 산 전체를 벌겋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네. 호미곶에서 동해면 바닷길을 따라 재선충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일대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곳곳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호미곶 주민들은 이곳에는 수년 전부터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발생해 하루가 다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지만 특별히 방제를 하는 것 같지 않아 화를 키우는 게 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현재 감염된 소나무는 이미 3에서 5년 전부터 피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하지 않다 보니 지금 수면 위로 피해 현상이 확 올라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경주는 어떨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문화재 보호 구역도 있어서 이 지역에 상당히 좀 감염목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던데. 네, 경주 남산은 국립공원이면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남산의 능선과 사면에는 곳곳에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죽은 모습입니다. 예. 감염목들은 잎이 붉게 변하면서 타들어가 회색빛 가지만 남은 채 집단으로 고사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문화재청과 산림청, 경북도와 경주시, 국립공원공단 등 남산의 소나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들은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뿐 아니라 영천을 거쳐 대구, 고령, 의성, 안동까지 소나무가 분포하는 경북의 주요 도시 곳곳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특별히 방제를 하지 않아서 화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도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수년 전만 해도 이 재선충이 극성을 부릴 때 방제를 잘 해서 어느 정도 좀 큰 불을 잡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그게 좀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경북 동해안 지역 산주들은 산림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방제 한계 수준을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이들은 현재 감염 속도를 보면 조금만 더 지나면 소나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지 모른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당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응 체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산림 전문가들은 드론 또는 항공 촬영을 통해 재선충 피해 지역을 진단한 후에 체계적인 방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주로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 방제를 하면서 제대로 된 방제 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또 재선충 피해 지역은 증가하는 반면 방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일선 시군은 예산 범위에서 방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방제 바로 근접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라보기만 할 뿐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경상북도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확산 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네, 경북도는 올해 소나무 재선충 관련 방제 예산으로 1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하지만 피해 지역이 확산되자 추경에서 100억 원을 더 확보해 280억 원을 책정해 각 시군에 배부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산림청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경북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줄어 소나무 재선충 예산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올해는 경북도 자체 예산 등으로 소나무 재선충 예산을 더 확보했지만 늘어나는 피해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앞서도 그 녹색연합 측의 조사에서도 뭐 수도권 지역에도 재선충병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수도권 지역 방제는 어떻습니까? 네, 녹색연합은 경기도 남양주, 양평, 가평, 포천 등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강원도 춘천과 홍천 등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연결되는 중부권 벨트에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모두 감염목의 실태 조사와 방제에 소극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예. 자, 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응 체계, 또 접근의 방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문가들은 소나무를 지켜야 할 보호구역과 재해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은 사수하되 나머지 소나무 숲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받아들이고 확산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과 변화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하고 검토돼야 한다는 겁니다. 녹색연합은 정부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면 이렇게 확산이 되게 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현장의 상황을 보고 있자면 정부가 소나무 재선충병 포기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하며 예.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울진 지역에서는 또 소나무 고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재선충병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현재 경북 울진을 비롯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소나무 등이 말라 죽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경북도는 이 지역에 잎이 누렇게 변해 죽어가는 소나무류가 다수 발견되자 소나무 재선축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이곳에서는 올해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울진의 소나무가 고사되는 이유를 기후 변화 때문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원인을 모르는 만큼 방제 등 대책이 없어 산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추정만 할 뿐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광합성 등 나무의 호흡력도 증가하는데 산 정상부에는 물이 부족하고 가뭄까지 겹쳐 소나무가 말라 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예, 경북 동해안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다는 소식 좀 살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실사단이 포항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했다고 하죠.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실사단은 지난 28일 포항을 찾았습니다. 예. 이들은 시청 브리핑에 이어 포스코 스틸리온, 포항제철소 압연공장, 티지테크 공장 등을 찾아 피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정부합동실사단 허문구 단장은 포항의 경우 당장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경영 지원을 위한 설비 복구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포항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포항 지역의 산업 피해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을까요? 네, 이번 태풍으로 포항 지역에는 40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침수와 건물 파손, 토사 유출 등 MDMS 기준 피해 신고액만 1조 348억 원이 집계됐습니다. 간접 피해까지 포함할 경우 신고 금액의 4-5배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한 복구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일부 공장의 조업 정상화에는 3에서 6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등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연관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포스코와 철강공단이 조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 경제 전체 타격이 좀 불가피할 거다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태풍 피해로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업이 중단되고 철강 산업단지 내 30%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지역 중심 기업인 포스코의 조업이 중단되면서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어진 업체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고 곧 가계 지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가계 지출이 줄면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포스코의 가동 차질이 결국 지역 경제 붕괴 등 포항 경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살펴보죠. 뉴스 이때의 지금까지 김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